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한 주, 시장은 데이터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각 새벽 1시에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깊게 파보겠습니다. 먼저 그 새벽 1시 사건부터 풀겠습니다.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 1시 7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새 연준 의장 선서식을 직접 주재합니다. 케빈 워시, 17대 연준 의장입니다.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I want Wash to be totally independent. 나는 워시가 완전히 독립적이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I want Kevin to be totally independent. Don't look at me. Don't look at anybody. Just do your own thing and do a great job 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케빈이 완전히 독립적이기를 원한다. 저를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시장은 다 압니다.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연준 의장이 트럼프 앞에서 선서를 받았어요. 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경제가 좋을 때는 그냥 잘 굴러가게 두자. 우리는 갚아야 할 부채가 있고 그 방법은 성장. 인플레이션은 잡되 위대함을 멈추지는 말자고 발언했습니다. 정치적 무게가 어느 쪽으로 실렸는지는 명확합니다. 그 직후 워시는 화답합니다. Ours is a time of great consequence. 지금은 큰 의미의 시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수 있고 성장은 강해질 수 있다. 나는 개혁 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다. 라고 그가 덧붙입니다. 그런데 같은 새벽, 연준의 매파 중에서도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시장의 인식을 흔드는 한 줄을 던집니다.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 12시 7분, 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It's crazy given recent data to be talking about rate cuts in the near future. 최근 데이터를 보면 가까운 미래의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친 짓이란 말입니다. 30분 뒤에는 나는 연준이 가까운 미래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인하도 인상도 아니다. 동결이다. 매파인 월러조차 동결을 말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같은 12시간 안에 한 시장에 박혔습니다. 신임 연준 의장 임명,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점프, 그리고 매파의 동결 시그널. 인플레이션과 금리 동결이라는 말만 들으면 변동성이 낮아질 이유는 없어 보이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빅스는 16.70에서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18.43에서 16.70으로 9% 가까이 떨어졌어요. 시장이 이 모순을 어떻게 소화한 건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격에 박은 가설은 한 가지입니다. 워시는 어차피 비둘기가 된다. 트럼프가 워시를 선택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7년째 금리를 더 내리라고 연준에 압박해왔고 워시는 그 압박을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으면 자리를 잃습니다. 시장은 명목상의 독립성 발언을 듣더라도 본질을 봅니다. 워딩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힌트를 찾고 상황과 힌트 결합해서 앞으로를 예측하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가 3.9%로 점프하고 트레이더들이 인상을 가격에 박는 이 그림에는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은 워시가 인하를 강행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빨라진다. 결국 시장이 직접 금리를 올린다고 읽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연준을 대신해 긴축하는 그림이에요. 한 달 사이로 채권 금리가 0.26%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채권은 이미 한 달째 연준 정치와 희고 실질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이야기를 가격에 새기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 거울을 깔겠습니다. 1979년 7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윌리엄 밀러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자리 이동시키고 폴 폴커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카터의 의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물가를 잡아라. 결과는 1981년 기준금리 20%, 1980년부터 1982년까지의 미국 경기 침체. 시장은 의장 교체 직후 1년 동안 격렬한 변동성 구간을 지났습니다. 1987년 8월, 레이건은 폴 폴커를 떠나보내고 앨런 그린스펀을 의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린스펀 임기 2개월 만에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가 터집니다. 다우 마이너스 22.6% 단일일 폭락. 새 연준 의장과 시장 변곡점의 결합이었어요. 그린스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약속한 그 한 줄이 시장을 살렸지만 그 한 줄이 나오기 전 시장은 한 달치 시가총액을 날렸습니다. 2018년 2월 트럼프는 옐런을 자르고 제롬 파월을 임명합니다. 파월이 취임하자마자 변동성 스파이크가 왔고 그해 4분기에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나스닥이 분기 기준 마이너스 17.5% 빠졌고 8월 고점에서 12월 24일 저점까지 보면 마이너스 2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백테스트 데이터에서 2018년 4분기 조정 구간을 보면 TQQQ 매수 후 보유는 마이너스 57.5%였고 우리 시스템 전략은 마이너스 27.0%였습니다. 2배 차이로 살아남았어요. 3배 레버리지라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저런 하락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어야 10년의 복리를 통해 1만 달러를 16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항상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늘 짚어두겠습니다. 새 연준 의장의 첫 90일은
역사적으로 변동성 구간을 동반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워시가 임기를 시작하는 이번 주말은 그 시계가 0점에 맞춰진 시점입니다. 워시의 첫 공식 발언이 개혁 지향이었다는 것은 시장의 양날의 칼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을 수용하는 비둘기 노선이라면 단기 자산 가격 상승, 중기 인플레이션 재점화, 압박에 저항하는 매파 노선이라면 단기 변동성 폭발, 중기 정치적 충돌, 시장은 그 두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격에 박는 중입니다. 이제 다른 질문 하나. 시장이 어제 결국 안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AMD입니다. AMD는 어제 단일 거래일 플러스 3.9%를 더해 467.5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플러스 10.24%, 월간 플러스 29.67%, 그리고 연초 대비 플러스 109.20%입니다. 5달이 안 되는 시간에 2배가 됐어요. 같은 어제 SOXX 반도체 ETF가 플러스 2.41%, 주간으로 플러스 5.67%, 월간 플러스 15.37%, 연초 대비 플러스 71.40%, AMD가 SOXX를 끌어올리고 SOXX가 나스닥 100을 끌어올리고 나스닥 100이 S&P 500을 끌어올린 구조입니다. 같은 어제 다우도 플러스 0.58% 동조 상승하며 반도체 강세 분위기가 광범위했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같은 어제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90%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로는 마이너스 4.43%, 주간 격차가 14%포인트 넘게 벌어졌어요. 이런 섹터 내부 회전이 위험 신호인지 강세 신호인지 본 적이 있습니다. 1999년 후반에서 2000년 초 시스코가 시가총액 1위를 향해 달리던 시기, 시장은 인터넷 인프라 섹터 안에서 종목 회전을 반복했습니다. 회전이 멈추고 자본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 3월부터였어요. 회전 자체는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회전이 멈추는 순간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안에서 자본이 엔비디아에서 AMD로 흘러간다는 것은 시장이 AI 자본을 빼는 게 아니라 AI 자본의 다음 수혜처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전이 마이크론이나 브로드컴 같은 메모리, 네트워킹 종목으로 한 번 더 번지면 강세 신호가 연장됩니다. 회전이 AMD에서 끊기고 자본이 SOXX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첫 경고등이에요. 이란 협상은 한 달 넘게 끌고 있는 이슈인데 오늘 새벽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진전 2줄만 짚겠습니다. 같은 토요일 새벽 2가지 발표가 동시에 나왔어요. 첫째,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무니르 장군이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 1시 7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사용하는 핵심 중개자입니다. 무니르가 미국 메시지를 들고 이란을 방문한 적은 있어도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17일 테헤란 방문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둘째, 카타르가 미국과 협조해 별도 협상팀을 테헤란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파키스탄 단독 중개 채널이었던 협상 구조가 복수 채널로 확장됐어요. 결과는 더 빨라지거나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새벽 2시 38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 줄을 던집니다. Difference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are big and significant. 이란과 미국 사이의 차이는 크고 중대하다. 새벽 5시 9분에는 또 다른 라인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합의도 모든 쟁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합의는 멀다는 메시지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3.65달러, WTI는 96.67달러로 정산 마감됐습니다. 어제 USO ETF는 마이너스 1.14%,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4.93% 빠졌어요. 그런데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플러스 104.35%. 호르무즈 협상 한 줄이 흘러나오면 빠지고 결렬 단서가 흘러나오면 다시 오르는 진폭이 큰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 한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던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유가 100달러가 시장에 안 박힌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었어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시장은 이미 2개월 누적된 유가 상승을 차곡차곡 흡수해왔고 그 사이 S&P 500은 신고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둘, 같은 새벽 백악관 수석 고문 하셋은 오히려 If inflation blips up because of a short-term oil shock, then that shouldn't affect long-run policy라고 발언했어요. 단기 오일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튀더라도 장기 정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연준은 멀리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유가가 핵심 변수가 되려면 코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박힐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에요. 4월 PCE 디플레이터가 다음 주 후반에 발표되는데 그 데이터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계좌 얘기. 1만 달러로 시작한 실험 계좌가 현재 14,713.23달러입니다. 현재 페이즈는 롱 페이즈가 유지되고 있어요.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 17% 위에서 100일선 14%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그널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RSI가 71.4로 단기 과열 영역에 진입한 점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시스템은 매도 신호를 한 번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QQQ가 200일선 17% 위에서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과열 자체는 매도 트리거가 아닙니다.
시스템은 201선의 1% 위라는 절대 기준 한 줄만 봅니다. 다음 주 한국 시각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에요. 화요일에 시장이 받을 첫 데이터는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는 PCE 디플레이터 발표입니다. 미시간이 기대 인플레이션 충격을 줬는데 PCE 실제 데이터가 추가 충격을 주면 워시 첫 주의 변동성 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집니다. 워시 첫 90일을 추적할 때 봐야 할 세 가지 지표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어제 4.56%로 마감했는데 이 자리에서 4.8% 위로 올라가면 시장은 워시 비둘기 노선을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에 박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 어제 99.32로 마감했는데 95 밑으로 빠지면 글로벌 자본이 워시를 정치 리스크로 분류했다는 신호예요. 셋째, 금 가격. 어제 GLD가 마이너스 0.76% 빠져 413.82달러로 마감했지만 워시 인명이 가시화된 5월 동안 줄곧 약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본격 가격에 박히면 금이 가장 먼저 다시 움직입니다. 이 세 자리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신호를 내면 워시 임기의 변동성 사이클이 본격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시스템대로 갑니다. 롱페이즈가 유지되는 동안 풀 포지션을 유지하고 201선의 1% 위 매도 트리거에 닿으면 그날 결정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시청자분들의 결정은 시청자분들의 시스템에 맡깁니다. 저희는 매일 데이터를 들고 와서 시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읽을 뿐입니다. 본인의 시스템 안에서 무엇이 매도 트리거이고 무엇이 단순 과열 노이즈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된다면 그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데이터를 들고 시장을 보는 사람과 뉴스 한 줄에 흔들리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갈라집니다. $10,000를 16억으로 만드는 10년짜리 실험의 한 주가 또 마감됐습니다. 대부분 $10,000가 레버리지와 복리의 결합을 통해 16억이 된다는 말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물론 이건 백테스트 결과이고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 여정을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면 구독이라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개별주의 자세한 분석을 시청하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 후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